전해드린 대로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진 납치 살해 사건은 가상화폐 투자에서 비롯된 청부 살인인 것으로 사실상 결론이 났습니다. 네, 관련된 내용 이승훈 변호사, 정혁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게 굉장히 점점 갈수록 등장인물들이 하나둘씩 이제 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주범인 이 경우가 재력가인 윤 씨 부부에게 범행을 먼저 제안을 했다. 그래서 이제 윤 씨 부부가 제안을 받아들이고 뭐 돈을 보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좀 이게 내용이 상당히 복잡한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경우하고 재력가라고 알려진 유 씨 부부하고 사이에 예. 적에서 공범으로 이제 그 완전히 바뀐 거죠. 예. 그 문제의 피코인이 상장이 됐다가 금방 급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살해당한 피해자와 이경우는 유 씨 부부를 의심을 갖다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심지어 이제 부인 황 씨가 유 씨의 부인인 황 씨가 가상화폐 4억을 피해자로부터 강취까지 했는데 그런데 9월 달에 그 강취가 3월 달에 있었거든요. 2021년. 그런데 9월 달에 갑자기 이경우가 태도를 갖다가 바꿔요. 그래서 황 씨를 찾아가 가지고 사과를 갖다가 하니까 황 씨가 이제 이경우한테 3,500만 원 빌려주고 법률 회사의 사무장으로 취직도 시켜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피해자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도 제기를 갖다가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경우가 이제 그 당시까지는 이런 관계를 모르고 있었던 피해자로부터 정보를 뭐 소송 관련된 정보를 빼내서 이제 신임을 얻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작년 2022년 7월 달에 이경우가 피해자를 살해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유 씨 부부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유 씨 부부가 뭐 이게 그 피해자한테 코인이 수십억 있을 것이다. 그 코인을 갖다가 뺐으면은 내가 그 코인으로 가지고 있어도 그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현금으로 세탁하는 걸 도와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 했던 것 같고요. 이후 작년 9월부터 뭐 7천만 원 가까운 돈을 실질적으로 주는 등 여러 가지로 이제 범행을 계획하고 도와줬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네, 결국 피해자 A 씨를 납치해서 가상화폐를 빼앗으려고 해서 범행을 계획한 것 같은데 살인까지 이어졌거든요. 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당초 계획은 납치를 해서 코인을 빼앗는 거잖아요. 네. 근데 코인을 빼앗고 나서 사실관계를 은폐해야 되는데 네. 이미 그 CCTV에 다 납치한 것들이 확인이 되고 또 핸드폰이라든가 위치 추적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범행을 은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살인까지 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그 피해자 부부와 유모 씨 부부 간에 굉장히 원한 관계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 서로 간에 피코인이 실패한 것과 관련해서 책임을 떠넘기면서 형사 고발을 하는 등 서로 간에 굉장히 원한적인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보복적 조치까지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를 납치한 후에 살해 현장으로 내려가면서도 그 핸드폰을 뺐고 그리고 그 코인의 비밀번호를 알려서 이걸 이경우한테 넘겨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모 씨 부부들은 이걸 현금화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코인이 당초 예상했던 대로 20-30억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강도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살인으로까지 나아간 그런 사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지금 말씀 들으신 것처럼 뭐 돈을 얻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CCTV고 뭐고 증거가 납치했다는 증거가 너무너무 차고 넘치고 그런데도 굳이 살해까지 간다는 거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게 돈을 노린 거냐 아니면 정말로 원한이 너무 강해서 그냥 청부살인을 한 거냐. 자, 이게 좀 드러나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는 돈이고요. 그 몇십억이 있을 거다라고 유 씨 부부가 이경우한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 돈을 그 이체를 갖다가 하면 그거 가지고 이제 그 유 씨 부부가 뭐 몇 억이라도 주겠지 이런 기대가 있었을 거고. 예. 그런데 거기에다가 개인적인 원한 관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비밀번호를 알아보고 계좌에 돈이 없다고 그 코인이 없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자마자 잔인하게 그 살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개인적인 원한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경우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 다음 날 이제 그 유 씨 부부를 예. 만나요. 그러니까 3월 30일 날 2시에 유 씨를 만나가지고 돈을 요구합니다. 6천만 원. 그러니까 유 씨가 이제 더 이상은 나 돈 못 주겠다. 그냥 밀항이나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 다음 날 검거가 된 거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 돈과 개인적인 원한이 그 믹스가 된 그런 범죄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재력가 유 씨 부부가 이제 범행 자금을 주고 살해를 지시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일단 또 구속영장을 경찰에 신청한 상태인데 구속이 된다면 그 신상 공개도 가능한지 궁금해요.
그렇습니다. 일단 코인을 목적으로 살해를 했기 때문에 강도 살인이고 유 씨 부부 같은 경우는 교사를 했기 때문에 강도 살인 교사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기 때문에 예. 그 형은 굉장히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신상 공개 같은 경우는 범죄가 굉장히 중대해야 되죠. 강도 살인은 굉장히 중대하고 또한 국민의 알 권리라든가 또 범죄 예방 효과 예.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결과적으로 이런 잔혹한 범행을 했지만 CCTV라든가 또는 범행 차량이라든가 목격자에 의해서 범행이 발각된다 하더라라고 하는 범죄 예방 효과 그리고 일부는 자백을 하고 증거들이 충분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도 신상 공개를 통해서 이 범행을 한 유 모 씨 부부도 공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그리고 이 일당들이 또 이제 피해자뿐만이 아니라 피해자 뭐 남편까지 뭐 납치하려고 했다고 또 그래요. 네. 네네.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유 씨, 그러니까 핵심은 예. 결국은 이제 그 피해자뿐만 아니고 피해자의 남편도 같이 이제 원한이 있었을 테니까 예. 그 사람에 대해서도 납치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런데 뭐 지금 그 피해자 남편이 뭐 어디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그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이제 그 검찰에 그 송치가 됐거든요. 예. 검찰에 송치가 되면은 10일 더하기 10일, 그러니까 20일 동안 네. 그 검찰에서 구속 수사를 할 수가 있는데 그 20일 동안에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전모가 밝혀져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